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의 최후, 결국 남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불륜은 항상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우린 달라. 우린 특별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거야.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이 말, 불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죠. 처음에는 그래요. 하루하루가 지루했던 일상에 누군가 다가와서 새로운 자극을 주죠. 잊고 지내던 두근거림을 느끼게 해주고 마치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몰래 주고받은 카톡 하나에 가슴이 뛰고 짧은 만남이지만 그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순간에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을 이제 찾은 것 같아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감정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금지된 것에서 오는 자극일 뿐이고 비밀스러움이 주는 짜릿함일 뿐이에요. 겉모습은 사랑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상은 중독과 착각일 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를 거야. 우리는 진짜니까 오래갈 수 있어. 우리 사이만큼은 배우자와 다른 차원의 관계야. 조심하면 들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례를 직접 보고 상담을 통해 경험한 결과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륜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똑같더라고요. 불륜은 처음부터 기초가 무너진 집이랑 똑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집의 기초는 이미 썩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벽에 금이 가고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불륜도 똑같아요. 잠깐은 달콤하고 잠깐은 행복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부정과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너질 때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가정, 배우자의 신뢰, 자녀의 마음, 사회적 평판, 경제적 기반, 그 모든 것이 함께 다 무너집니다. 불륜은 결코 둘만의 비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크게 몰려와요.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진짜 안 들킬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들키더라고요. 저는 진짜 우리 관계만큼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결국 싸우고 끝났습니다. 그 순간 너무 달콤했는데 지금은 너무 후회밖에 안 남아요. 이게 진짜 불륜의 민낯입니다. 처음에는 사랑 같아 보이지만 끝은 늘 파괴와 상처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불륜을 끝내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말합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처음엔 즐거웠는데 나중에는 지옥이었어요. 한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평생 모아온 신뢰와 행복,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인 명예, 그리고 경제적 기반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불륜의 무서운 최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불륜이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남는 건 뭔지. 처음에는 특별해 보이지만 누구나 똑같이 맞이하게 되는 최후가 있습니다. 첫째, 무너진 신뢰. 불륜의 최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다름 아닌 신뢰예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신뢰만큼 중요한 건 없죠. 부부 사이에서 신뢰는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결혼 생활이 유지되죠. 근데 불륜을 일으키는 순간 그 공기는 단숨에 사라져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과하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상대방 마음속에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깊게 새겨져 있어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들킬까? 내가 조심하면 모르겠지? 하지만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불륜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밀하게 숨겨도 결국은 작은 습관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령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다든지,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화장실까지 들고 다닌다든지, 평소에 없던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다 알아요. 말로는 아무 일 없어라고 해도 눈빛 하나, 말투 하나, 늦어지는 귀가 시간 하나하나가 다 의심으로 결국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쌓여요. 그리고 어느 날 폭발하듯 들키죠. 그 순간 배우자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지? 우리가 함께한 지난 세월은 다 뭐였지? 그 말은, 그 마음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무너집니다. 한번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겠다니까 믿어볼게, 아이들을 위해서 참아볼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불륜이 한번 드러나면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제는 의심받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진짜 일이 맞을까? 핸드폰 보고 웃는데 정말 회사 대화일까? 늦는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혹시? 이런 생각이 매일 순간마다 들게 됩니다. 즉 불륜은
신뢰를 영원히 갉아먹는 독과도 같아요. 겉으로는 함께 살아온 마음은 이미 예전처럼 온전히 함께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무너진 신뢰는 배우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른 본인도 똑같이 괴로워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괜히 모든 걸 망쳐버렸구나. 자기 스스로도 자책하게 되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이죠. 결국 부부관계는 껍데기만 남고 안에서는 불신이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무슨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막 그전처럼 싸웠을 때 이렇게 풀렸잖아요. 이제는 이게 그건 아니에요. 불륜은 그렇게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불륜의 최후는 결국 신뢰의 붕괴에서 시작돼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진짜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약속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리고 남는 건 깊은 상처와 불신뿐이에요. 그래서 불륜을 시작하는 순간 사실상 이미 가정의 토대는 금이 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언젠가는 무너질 운명이라는 거죠. 둘째,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 불륜의 두 번째 최후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반복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불륜을 시작할 때는 오히려 설레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들뜨고 지금까지 못 느꼈던 자아의 행복을 찾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양심의 소리도 무시해버려요. 아, 조금만 나면 괜찮겠지. 들키지 않으면 문제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끝나거나 들키고 나면 그제야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아주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배우자의 눈빛 하나가 마음을 찌르고 아이의 웃는 얼굴이 도리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일상 속 모든 순간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로 연결되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난 이제 끝냈으니까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향한 혐오가 자라나요. 나는 배우자를 배신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구나.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자기 혐오는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고통스러워요. 낮에는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그때서야 수많은 장면이 떠올라요. 배우자가 울부짖던 모습,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던 모습, 그리고 상간자와 있었던 기억들까지 뒤엉켜서 마음을 괴롭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만 아니었으면. 이후에는 평생의 멍해가 되죠. 이 죄책감은 단순히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으로 나타나요.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 심지어 건강까지 해칩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인간관계도 다 무너져 버려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살아가도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불륜의 두 번째 최후는 바로 스스로를 향한 혐오예요. 처음엔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 감정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각 불쑥불쑥 이 죄책감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사라지지 않고 저를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문득 떠오르고 잘 살아가려고 해도 상처로 계속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불륜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셋째, 경제적 파탄. 불륜의 세 번째 최후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즉 경제적 파탄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시작할 때는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이 끌리고 감정이 흔들리니까 순간의 쾌락을 쫓아요.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지 않을까. 조심하면 들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정작 가장 무겁게 찾아오는 건 사랑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바로 돈으로 다가오는 현실적인 대가예요. 위자료가 있죠. 불륜이 발각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위자료 청구입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뭔가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던 사실이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이 있어요. 근데 이 위자료 액수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수천만 원까지 판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혼인기간이나 외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좀 더 올라갑니다. 판례를 보면은 5천만 원까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위자료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까지 함께 물어야 돼요. 두 사람은 결국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혼과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선택하면 그 다음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집,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심지어 퇴직금까지 다 나눠야 돼요. 위자료도 이미 큰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까지 반으로 나눠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안정적으로 쌓았던 삶의 기반이 소들이치다 흔들려 버립니다. 한마디로 평생 모아온 것들을 순식간에 불륜 때문에 다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비가 있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자녀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가게 되면 불륜 당사자는
양육비를 책임져야 됩니다. 양육비는 무슨 뭐 몇 달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꾸준히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낸다고 칩시다. 그럼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만약 자녀가 둘이면 그 금액은 2배가 되겠죠. 즉 불륜의 결과로 인해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매달 고통스럽게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시겠죠. 넷째는 생활 자체가 붕괴돼요.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생활 기반, 기존에 쌓았던 이 생활 기반이 다 붕괴돼요. 집을 팔아야 하고 차를 정리해야 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되겠죠. 심지어 빚을 지고 있다. 그럼 그것도 뭐 돌려막아야 돼요. 카드로. 그리고 버텨야 됩니다. 그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상담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돈 이렇게까지 날아갈 줄 몰랐어요. 차라리 그때 끊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죠. 직장 커리어도 흔들립니다. 돈 문제는 단순히 가정에서 끝나지 않죠. 불륜 사진이 드러나면 직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내의 불륜의 경우에는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평판이 나빠지고 승진에서 밀리고 심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까지 결국 내몰리죠. 즉 돈 문제와 커리어 문제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실제 상담했던 분 중에 20년 동안 열심히 모아온 집을 불륜 때문에 팔게 된 분도 있었어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다 책임지게 되면서 결국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분이 울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집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쌓아온 제 자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게 너무 허무합니다. 여러분, 불륜은 이렇게 삶의 기반 자체를 파괴합니다. 불륜의 최후, 결국 남는 건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파탄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지막에는 돈 문제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결국 무너집니다. 그 달콤했던 순간은 사라지고 남는 건 빚과 후회 그리고 무너진 삶이에요. 넷째, 사회적 평판의 추락. 불륜의 네 번째 최후는 바로 사회적 평판의 추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가정 문제니까 밖에서는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여러분, 불륜은 결코 둘만의 비밀로 끝나지 않아요. 소문은 반드시 퍼집니다. 불륜 사실은 은밀하게 숨기고 싶어도 결국 드러나요. 가장 먼저 배우자가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친정이나 시댁 식구들까지 알게 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알게 돼요. 그리고 한번 소문이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가 알게 되고 이웃이 알게 되고 결국 저 사람 불륜하다가 집안이 무너졌다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 말 안 해요. 전혀 티도 안 냅니다. 속으로는 다 알고 수군거리죠. 아, 저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불륜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 겉으로 성실한 척 하더니 뒤로는 다른 짓 했네. 이런 말이 평생 따라다니게 돼요. 사회적 관계가 또 끊어지죠. 불륜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씩 무너집니다. 친구들도 거리를 두고 친척들도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아, 괜히 가까이 지냈다가 우리 가정까지 안정영향 받지 않을까 하고 경계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업무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도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는 무너지죠. 승인 자리에서요. 인사고과 받을 때요. 이거 영향 미칩니다. 말로 전해지거든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해서 아예 퇴사를 종용합니다.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평생 동안 쌓아야 되는 게 그렇게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지키고 신뢰를 쌓으면서 조금씩 만들어졌던 것이 불륜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좋은 아빠, 성실한 남편, 책임감 있는 직장인 이런 평판은 사라지고요. 배우자 배신한 사람, 불륜으로 가정 깬 사람 이런 꼬리표가 남아요. 그리고 무서운 건 이 꼬리표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래 지나도 기억합니다. 아, 저 사람 옛날에 불륜으로 가정 깨질 뻔했잖아. 이 한마디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자녀에게도 이게 이어지거든요. 사회적 평판의 추락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륜으로 낙인 찍히면요. 그 그림자는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아빠 엄마 그런 일 있었잖아 라고 놀리기도 해요. 아이 스스로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사회적 시선의 상처가 전환될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 중에 어떤 분은 불륜이 알려지고 난 뒤에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파트 입주민이신데 마트에 가도 카페에 가도 사람들이 자신을 힐끗 보는 게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실제로 아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은 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잃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의 눈빛은 다시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이해도 됐고요. 불륜은 결국 내 명예와 체면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륜은 단순히 배우자의 문제, 가정 안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장은 사회 전체로 퍼져내려가요. 내 명예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신뢰를 잃고 친구와 친척과 이웃까지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죠. 불륜의 네 번째 최후, 결국 남는 건 사회적 평판의 추락입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남는 건 비난과 낙인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간자와의 허무한 결말. 불륜의 다섯 번째 최후는 바로 상간자와의 허무한 결말이에요. 불륜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는 진짜야.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우린 특별하니까 오래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상담 현장에서 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말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처음엔 뜨겁게 시작하지만 끝은 허무하게 무너져요. 불륜 관계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설렘, 금지된 것을 하는 짜릿함, 서로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 이 순간만 보면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운명 같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나는 다를 거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불륜 관계는 반드시 다른 얼굴을 드러내요.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불만이 쌓입니다. 왜 아직도 이혼을 안 해? 왜 나를 아직도 숨겨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처음에 달콤함은 사라지고 대신 의심과 갈등이 찾아와요. 처음에 하루만 못 봐도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만나도 사소한 일로 싸웁니다. 또한 불륜을 하면서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게 바로 죄책감과 두려움이에요. 들킬까 두렵고 발각되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압박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만남은 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긴장은 결국 두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처음에는 서로에게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끝을 맞이합니다. 대부분 발각되면서 강제로 끝나고 어떤 경우는 서로가 지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한쪽에 다시 바람을 다른 사람이랑 펴서 헤어지거나 처음에는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허무함만이 남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허무함은 단순히 관계가 끝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의 신뢰, 자녀의 웃음, 평생 모은 재산, 사회적 명예, 이 모든 걸 잃고 나서 남는 건 상간자도 사랑도 아닙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 때문이고 그 공허함으로 인해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저 사람이 제 전부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를 원망만 하더라고요. 결국 싸우고 끝났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또 상담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행복하다고 했는데 결국 저 사람도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제 가정의 파탄과 제 이름이 찍힌 낙인뿐이더라고요. 이 고백들을 보여주는 건 뭘까요? 한 가지예요. 불륜의 결말은 사랑이 아니라 허무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불륜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끝내는 허무하게 끝납니다. 불륜의 다섯 번째 최후는 남는 건 상간자의 허무한 결말이에요. 처음에 특별하다고 믿었지만 마지막에는 누구나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여섯째, 자녀에게 남기는 그 상처. 불륜의 여섯 번째 최후는 바로 자녀에게 남기는 상처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 같지만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아이들이죠.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는 눈물을 흘리고 가정은 흔들리고 결국 이 깨져버린 이 가정 환경, 아이들은 여기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 알아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몰라. 우리가 싸우는 거 들어서도 금방 잊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집안의 분위기까지 다 느끼고 받아내죠. 부모가 서로 웃지 않고 냉랭하게 대하는 걸 보고 듣고 압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불륜이 드러나고 집안에 눈물과 다툼이 많아지면 아이들은 그걸 고스란히 가슴에 생깁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죠. 아이의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부모는 세상의 전부거든요. 아빠,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안정감이고요. 행복이에요. 근데 불륜 때문에 그 토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혼으로 가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믿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걸 경험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보다 부모가 싸우고 집에 흔들리는 게 아이에게 가장 큰 충격이에요.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은 커서도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죠. 우리 집은 불륜 때문에 깨졌다. 엄마 또는 아빠가 배신해서 난 이렇게 자랐다. 그래서 부모를 향해 원망과 불신과 미움이 쌓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 불안감을 가지기도 하고 사랑을 믿지 않기도 하죠.
어떤 심리학 책을 보니까 부모의 외도와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나도 똑같이 배신당하는 게 아닐까. 가정은 언젠가 깨지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아이의 눈물은 평생 갚을 수 없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아이가 울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엄마, 제발 싸우지 마. 그냥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이 말에 부모는 대답을 못했대요. 이미 불륜으로 가정이 깊이 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있어주면 안 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라고 했지만 답을 못하는 거예요. 불륜 때문에. 이미 다 깨져버렸으니까. 아이의 눈물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빛이 되겠죠.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장 소중한 아이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영향력으로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끼칠지 모를 일이죠.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미안한 건 아이들입니다. 배우자보다도 부모님보다도 아이들을 눈 마주치기가 제일 힘듭니다. 아이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고통이 되겠죠. 불륜의 6번째 최후, 결국 남는 건 자녀들에게 남기는 상처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단순히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평생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륜은 잠깐의 달콤함을 주는 대신에 아이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결국 부모 자신에게도 가장 큰 죄책감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7째, 외로운 노후. 불륜의 7번째 최후는 바로 외로운 노후입니다. 젊었을 땐 잘 모르죠. 내가 지금만 행복하면 되지. 지금 가슴이 뛰는 게 중요하지. 나중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은 반드시 흘러가겠죠. 그리고 언젠간 늙고 병든 날이 찾아오겠죠. 그때 곁에 누가 있을까요? 혼자가 된 현실. 불륜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배우자와 자녀가 떠나가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혼자예요. 처음엔 상간자가 옆에 있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헤어지거나 끝내버리죠. 불륜 관계는 결국 깨지고 시간이 지나면 각자 자기 길을 걷습니다. 각자 도생이죠. 그 순간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일도 많고 바쁘고 만날 사람도 많지만 나이 들면 일도 줄고 친구도 줄고 다 줄어요. 그때 가장 든든한 울타리는 누구죠? 가족분입니다. 근데 불륜으로 이걸 깨버리면, 무너뜨려버리면 결국 노후에는 누구도 옆에 남지 않아요. 자, 상상해 보겠습니다. 70살이 됐어요. 어느 날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들 묻습니다. 자,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그때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연락할 가족분들이 없으신가요? 네, 연락할 가족이 없어요. 오랜 시간 연락처는 있지만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지만 연락 못하죠. 아이들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졌고 배우자와는 오래전 이혼했기 때문이에요. 잠깐 스쳐갔던 상간자는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딴 사람이 결혼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차라리 가정을 지켰다면 지금 이렇게 혼자 있지는 않을 텐데. 이게 바로 불륜의 최종 버전 마지막이에요.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든든한 건 결국 가족이에요. 배우자가 옆에서 밥을 지어주고 아이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을 주는 것, 이게 진짜 노후의 행복 아닐까요? 불륜은 이 가족을 잃게 만듭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노후의 행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제가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결국 남는 건 가족이더라고요. 불륜 때문에 다 잃고 나니까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 고백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불륜은 결국 노후의 가장 큰 고통인 외로움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불륜의 7번째 최후, 결국 남는 건 외로운 노후입니다. 젊을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반드시 깨닫게 되겠죠. 가정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복이었구나. 배우자와 아이들이 곁에 있는 게 가장 큰 재산이었구나. 불륜은 잠깐의 달콤함을 주는 대신에 결국 평생을 외롭게 만듭니다. 마지막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륜의 가장 끔찍한 결말 아닐까요? 오늘 저는 불륜의 최후, 결국 남는 것들을 7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특별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불륜의 결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무너진 신뢰,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 경제적인 파탄, 사회 평판의 추락, 상간자의 허무한 결말, 자녀에게 남는 평생의 상처,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외로운 노후. 7가지는 사례가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결말이에요. 불륜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달콤하죠. 몰래 만드는 두근거림,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 설렘, 나를 특별하게 바라봐주는 그 눈빛, 이런 것들이 잠깐은 행복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겉으로 달콤하지만 속은 독으로 가득
찬 꿀과 같습니다. 먹는 순간이 달지만 결국 몸을 병들게 하겠죠. 불륜은 바로 그런 독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순간의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책임에서 나와요. 배우자를 지키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헌신 속에서 진짜 사랑이 자라납니다. 불륜은 책 읽어버리고 욕망을 쫓는 길이에요. 그의 길의 끝에는 반드시 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가족입니다. 돈도 명예도 다 사라져도 가족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륜은 그 소중한 가족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배우자의 눈물, 자녀의 상처, 무너진 신뢰, 그리고 혼자 되어 맞이하는 그 노후. 이 길을 걸어간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혹시 불륜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발을 들여놓은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멈출 기회예요. 조금만 더 하다가는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끊어야 합니다.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불륜은 인생을 무너뜨리지만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다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배우자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많은 눈물이 필요하지만 불륜을 끝내고 진심으로 회복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륜의 최후, 결국 남는 건 행복이 아닙니다. 상처와 후회, 죄책감과 외로움 뿐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평생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이미 곁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을 붙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